자,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요. 사실 7, 8천만 원, 1억 정도 받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이라고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아직도 한국에 수많은, 한마디로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근로, 또 일용직 등을 전전하는 이런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의 비용을 받는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비정규직을 위한 날이 근로자의 날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해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만원 인상, 야근 금지, 열정페이 강요 금지, 원청과 본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책임져라, 파견형 현장 실습제도 반대한다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127회 근로자의 날에 한국의 지금 근로자들이 과연 행복하냐? 대표적으로 이거는 정부와 근로자의 문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민노총이 오늘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주로 기자회견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러지만은, 자, 비정규직을 그냥 쫓아내버린 기아차 노조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노동 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를 한 명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 말이, 자기가 이런 상담을 다니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그렇다 치고, 더 나아가서 식당에 밥 먹는 거, 아침에 버스 타는 것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 그런 것들이 옛날 이야기고 많이 시정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유일하게 자동차 노조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 안에 있었던 기아 자동차에서요, 결국 비정규직을 쫓아냈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사내 하청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이죠. 결국 정규직 노조가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사실상 내팽개쳐버린, 너네는 우리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노동자 안에서도 또 갑과 을을 나누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 즉 기아차 소속 노동자와 사내 하청 노동자 좌우간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다 기아차 노조다 이렇게 했다가, 기아차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라고 규약 변경 안건을 조합원 투표에 붙여서 71.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는 겁니다. 자, 투표에는 27일, 28일 있었는데요. 목금 조합은 31,082명 중에 26,711명이 참석을 해서 19,15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노조 규약 변경은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당초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밀어붙인 것은 사내 하청 근로자를 몰아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였습니다. 즉 정규직 조합원은 28,000명인데 사내 하청 조합은 2,8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마 양심이 있었는지 상급 노동단체들이나 정의당까지 투표 반대 성명을 냈는데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가입 자격은 원청인 정규직에게만 기아차 노조 가입 자격이 부여되고 사내 하청 근로자는 자격을 잃게 됐고, 자 이제 사내 하청 분해는 현대자동차처럼 별도의 지회로 금속노조에 가입하거나 안 그러면 경기지부의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분해로 이렇게 편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교섭력이 비정규직의 교섭력이 크게 약화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 이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4,000명 중 1,049명만 정규직 전환하기로 사측과 기아차 노조가 합의를 한 부분이고, 이제 사내 하청 분해가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해달라고 투쟁을 할 경우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거라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하청 근로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규직 노조가 해야 될 일은 비정규직 노조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다. 참담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와 대비되는 또 이야기가 일본에 있습니다. 동경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있죠. 비정규직 2만 명을 정규직이 노조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자, 일본에는 요즘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젊은 사람의 일손을 구하기가 구인난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랜드 그룹은 다음 달부터 비정규직 사원 2만 명에게도 노조 가입 문호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이런 이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그러죠. 이런 업종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고 아르바이트생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놀이시설 가동요원, 식음료 매장 직원, 주차 안내원 등 이런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80%를 차지하고 현재 정규직은 2,9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디즈니랜드 노조 측은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시급이 올라가고 유급 휴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혜택을 볼 거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노조는 이 대량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이 노사 협상에 곧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도요, 일손확보 차원에서 4월 계약직 사원 820명을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었고요. 아르바이트생 시급 상한도 11,000원에서 1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참 한국의 2배 이상인데요.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직원수 24만 명의 통신사 있죠. NTT. 여기는 4월부터 주요 계열사에 근무 중인 풀타임 계약직 사원에게 정규직과 같은 보조수당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규직에게 지급하던 월 3,500엔, 즉 약 35,000원 정도의 전자식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정규직, 계약직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약직 사원 5만 명이 이 혜택을 보는 거라 그러고, 앞으로 파트타임 직원한테도 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016년 8월 기준요, 정부의 공식 발표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 4천명입니다. 전체 근로자 1962만 7천명 중에서 32.8%인데요. 자, 이렇다면 3명 중에 1명은 정확하게 비정규직인데, 실제 비정규직 숫자는 이 숫자보다 제가 볼 때 150만 명은 많다. 한 800만 명은 넘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한 40%가량은 비정규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비정규직은 2007년에
570만 명에서 2013년에 595만 명으로 2015년에는 600만 명을 넘겼고 지금 공식적으로 7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800만 명을 넘겨서 900만 명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졸자는 그런 비정규직이 아니냐. 대졸자 중에도 비정규직이 2016년 8월 기준 204만 8천 명입니다. 자, 2006년 3월에 처음으로 대졸자 비정규직이 200만 명을 넘겼고요.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 이상이 31.8%, 즉 비정규직의 3분의 1은 또 대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고학력자마저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니 저학력층은 비정규직에도 일을 잡기가 어렵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에 담겨있는 질적인 내용입니다. 고령화의 이 암울한 기운도 비정규직에 담겨 있는데요. 비정규직 그 연령별 증가율에 보면 60대 이상이 11.5%, 즉 각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체 비정규직 증가율 2.8%인데 60대 이상은 11.5%. 즉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은퇴해야 될 노인들이 비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50대 이상이 44.8%라는 거죠. 2012년에 60세 이상의 비정규직이 100만 명을 넘었고 2016년 8월에는 146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60세 이상의 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비정규직이 70%입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봐야 되고요. 또 이 50대 이상층 말고 제일 낮은 10대 청소년층에도 이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데요. 10대 비정규직이 2012년 1년 전보다 22.6% 늘어나서 19만 5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로 집에 부모가 벌어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10대가 가계 수입을 보충하거나 학자금 용돈 마련을 위해서 10대부터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정규직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데요. 2015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46만 7천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271만 3천원에 54% 수준에 불과하고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2%, 건강보험 가입률은 44.1%, 고용보험 가입률은 42.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 말에 입증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비정규직 숫자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정부 통계에 안 잡히는 비정규직이 250만 명쯤 더 있다. 이들은 고용 상태가 불안하거나 처우가 매우 부실하지만은 통계에서는 아예 잡히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정규직인데 통계청이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33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내 하도급과 영세 자영업체 종업원이 이들은 자신들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4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통계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 직원은 현대차 정규직보다 월급이 절반밖에 안 되고 지위도 불안정한데 협력업체가 고용한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다른 사원들과의 차별적 대우를 명시한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으면 정규직이라는 거죠. 즉 맥도날드 가면 전부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다 저임금을 받으니까 이들은 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업원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831만 명에 이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비정규직 비율이요 20, 30대부터 OECD에서 끝에서 한 서너 번째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감추어진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 한 700만 명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찍 나오고 해가 자영업으로 뛰어드는데 이들 중에 81%가 월 수입이 200만 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근로 환경을 가진 나라가 마치 세계의 무슨 경제 대국이니 어떠니 하면서 의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작 좀 쉬어야 될 비정규직은 대부분 일하러 가고 있을 거고요. 평소에 충분히 쉬고 이번 연휴에 11일간을 최장 놀기도 한다라는 정규직들은 해외 휴양지에 가거나 어디 좋은 데 가서 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저도요.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비정규직 근로자들 힘을 내길 바랍니다.